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9월 15일 아주 참신한 빌런 뉴스가 하나 탄생했었는데요. 영화관에서 강아지를 무릎에 올려둔 채 영화를 보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스레드에 올라온 건데, 사진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영화관에 강아지가 한 마리 앉아서 멀뚱멀뚱히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견도 아니었다는데요. 9월 8일엔 수업 중 책상에서 춤추고 노래한 고1 학생에게 의자 내던진 교사 출신 강사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학생에게 의자를 던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당시 주변 친구들이 SNS를 통해 돈을 줄 테니 책상에 올라가서 춤을 추라고 하자 책상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선생님이 한 차례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책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네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의자를 던진 선생님보다는 춤추고 노래한 학생에 대한 욕이 여론을 지배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춤추고 노래한 애도 애지만 그걸 돈 주겠다고 시킨 친구들이 더 악질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번엔 이렇게 9월을 빛냈던 참신한 빌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유괴범들입니다. 올해 8월 28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유괴미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피의자들은 식당에서 짬뽕을 먹은 후 자신들의 은색 소렌토 R 차량을 타고 다니며 학교 근처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지나가던 초등학생 2명을 보고 차를 멈춘 피의자들은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3차례 하며 유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2명의 초등학생은 겁에 질려 도망갔고, 그 외의 초등학생들은 아예 무심하게 무시하며 길을 걸어 화를 면했다고 하는데요. 피해를 입은 초등학교는 2곳이며 피해자는 남자 초딩 4학년에 모두 저학년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범인들은 얼마 있지 않아 잡혔는데 구속은 기각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수로 끝났지만 사람들은 모방 범죄가 생겨날까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었는데 9월 8일 광명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학생이 8살짜리 여자아이를 유괴하려고 한 사건인데요.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여자아이를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이가 울자 놀란 남학생은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로부터 사실을 들은 아이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한 다음 밤 9시 45분쯤 주거지에서 남학생을 검거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압수한 남학생의 스마트폰에서 미성년자 음란물로 보이는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남학생은 피해 아동과 아는 사이가 아니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결국 9월 11일에 구속됩니다. 그리고 이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었는데요. 같은 9월 8일 인천의 남동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40대 남성 가해자가 하교 중인 초등학교 5학년 여아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다가 당시 마중 나온 할머니가 손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대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는 결국 구속되었다고 하며 다음 날인 9월 9일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가해자가 여자 초등학생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준다며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했는데, 이에 초딩이 거부하며 차량 번호를 보려고 하자 가해자는 곧바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3시간 만에 가해자를 긴급 체포했는데 가해자는 일반 회사원으로 추행 전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같은 날인 9월 9일 오후 3시엔 서울 관악구에서 60대 남성이 길 가던 초딩 여아에게 애기야 이리 와 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다음 날인 9월 10일엔 대구에서 한 60대 할아버지가 초등학생 여아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9월 11일엔 전주시의 한 엘베 앞에서 20대 아저씨가 중학생 여아의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를 가자는 등의 말로 유인해 끌고 가려고 했다는데요. 중딩이 완강히 거부하자 가해자는 그대로 도주해버렸다고 하네요. 역시 9월 11일에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길 가던 9살 여아에게 60대 남성 가해자가 진짜 예쁘다 한번 안아보자 라며 말하며 포옹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도망치면서 실제 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며, 다음 날인 9월 13일엔 수원역 인근에서 네팔 국적의 20대 남성이 남자 중학생 2명에게 사탕을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바로 체포하고 그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9월 15일에는 화성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 여아 3명에게 다가가 인형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유인하려 한 70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거절하자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 당연히 바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로 너무 무섭기도 하고 가해자들은 진짜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도 나섰는데요. 9월 11일 경찰청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전국 초등학교 인근에 5만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고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밝혔는데 서울시에서는 초등 안심벨을 전학년 36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결국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사건들이 발생하자 아예 당근에는 이런 알바가 올라오게 됐는데요.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동행하는 알바라고 하네요. 이렇게 세상이 흉흉할 땐 산양 산삼을 선물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을 텐데요. 잠깐 광고입니다. 매 명절 혹은 가정의 달마다 저와 함께 콜라보를 하고 있는 정다운삼인데요. 저의 소개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족한다는 리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흔한 선물보다 이렇게 산양산삼을 선물해 주는 게 더욱더 뜻깊은 명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도 저와의 콜라보 기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 아직 선물 결정 못하신 분들은 정다운삼으로 이번에 결정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선물해 보시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 끝입니다. 다음은 바닐라 라떼에 V 표시했다고 화낸 손님입니다. 네이트판에 9월 13일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바닐라 스펠링이 VANILLA인 거 상식 아니냐며 본인이 음료 표시할 때 VL 이렇게 표시했는데 손님이 헷갈리게 왜 V로 표시하냐고 B로 표시하는 게 맞지 않냐고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친절하게 바닐라 스펠링이 이거다. 그래서 V로 표시했다. 이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바닐라를 B로 알고 있다. 그럼 B로 표시해 주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는데요. 이러길래 그냥 B 적어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바닐라 라떼랑 뭐 시켰냐고 누가 묻자 돌체랑 그냥 라떼랑 카라멜 마키아토였다는데 외관상 다 헷갈리게 생겨서 더 꼼꼼하게 표기했다는데요. 와중에 V로 헷갈릴 만한 음료도 없었다면 이젠 한글로 적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무식이 당당한 세상이 오고 있다며 파국이라는 댓글 등이 배플을 하기도 했는데 쪽팔려서 변명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다음은 가게 앞 문막한 도라이 차주입니다. 보배드림의 제보로 올라왔던 영상이 있는데요. 한 자동차가 제보자 아내의 가게 앞을 이렇게 완벽히 막아놓고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딱 봐도 너무 딱 붙으로 막아놓아 손님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차주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정중히 문자로 차량 이동을 부탁했는데 잠시 후 차량 소유자가 찾아와 격양된 태도로 여기가 본인 땅이냐 꼭두새벽부터 왜 전화하느냐 등 불편한 연행을 하며 앞으로도 계속 가게 앞에 주차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 집에 계속 주차하는 거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라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보배드림 인스타엔 실제 아내가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차량 번호로 전화를 할 때면 꼭 빼야 하냐, 지금 술 마시는데 왜 방해하냐, 어차피 못 간다 등의 말들만 왔다고 하네요. 정말 남처지 1도 생각 안 하는 사이코패스들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억울한 개물림 사건입니다. 9월 17일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영상이 있는데요.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동네에서 산책을 하시다가 목줄도 하지 않은 개 2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개들이 달려들어 총 3번 물렸고 그중 마지막에는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상처가 났다는데요. 어머니는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당하셨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견주에게 항의를 했지만 오히려 큰 소리로 언제 물었냐, 우리 개가 물었냐 라며 소리를 지르고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 2명이 출동하여 119
119까지 불러주셨는데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소독을 해주고 어느 병원으로 모실지까지 연락을 주셔서 근처 한국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소독뿐만 아니라 파상풍 주사, 항생제 주사, 소염 진통제 주사까지 맞았다고 하는데요. 진료비만 약 14만 원이 나왔고 이후 동네 병원 진료와 한의원 침 치료까지 받으셔서 현재까지 약 3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으며 진단서에는 2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라고 하는데요. 경찰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상대 견주가 사과하고 싶다고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몇 차례 했지만 받지 않아서 문자를 남겼고 그제야 전화를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사과는커녕 우리 개가 물었냐 라는 말만 하고 글쓴이가 인정을 안 하시는 거냐라고 묻자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하루 뒤 연락이 와서 상대가 인정을 안 하고 맹견도 아니고 상처도 경미해서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했다고 하는데요. CCTV와 진단서, 녹취까지 다 있는데도 그렇게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치료비 보상과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경찰에서 해줄 게 없다는 말만 하니 너무 답답하다며 오늘 사건 종결이라는 편지까지 왔다고 하네요. 뻔뻔한 견주도 견주지만 해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경찰 역시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걔 죽여버리고 내가 그랬냐 하시라며 법 X 같다는 댓글이 배포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가을이 되어도 이상한 사람들은 많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